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이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 소식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는 이번 시즌에 그야말로 역대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이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다른 의미로 역대급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팬들을 실망시킨 상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리그 득점 1위와 도움 1위를 동시에 차지하고 있는 케인, 그리고 토트넘에서는 구단 최초로 두 시즌 연속 10-10, 즉 도움과 골을 두 자릿수로 올린 손흥민 선수가 함께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토트넘은 유로파 자리조차 위협받으며 심지어 첼시와 맨시티가 챔스 결승에 진출하게 되면서 우승팀이 될 EPL의 7위 자리에 주어질 유로파 리그의 하위 대회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토트넘이 나갈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 BBC에서 해설을 맡은 앨런 시어러는 자신이 케인이었으면 다른 팀을 알아볼 것이라며 이번 시즌 토트넘의 경기력은 케인에게 다른 팀을 알아볼 구실을 만들어줬다 평했는데요. 하지만 역대 득점왕 기록들을 살펴보면 우승과 관계없는 경우가 꽤 많았으며 특히 손흥민이 토트넘에 공식 이적한 2015년 이후 득점왕이 우승팀 소속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통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그 어떤 한 명의 특출난 선수도 팀의 운명을 우승까지 이끄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역대 득점왕 기록, 그리고 케인과 손흥민의 기록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2015-16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우승은 승점 81점으로 동화 같은 우승을 만들어낸 레스터시티의 우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즌의 득점왕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우승팀 소속의 제이미 바디는 케인보다 한 골 적은 24골을 득점하면서 아게로와 함께 득점 공동 2위였으며 그해 케인은 25골을 득점하며 엄청난 파란을 보여주었습니다. 16-17년도는 어땠을까요? 토트넘이 첼시와 승점 7점 차이로 리그 2위를 기록했던 이 해에는 첼시가 우승을 거뒀던 해이지만 이 당시의 득점왕 역시 해리 케인으로 무려 29개의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때는 알리도 18개의 득점으로 득점 순위 6위에 올랐으며 손흥민 선수는 14득점으로 데뷔 시즌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득점 순위 13위에 올랐던 시즌이며 본격적으로 1군에 들어갔던 시기입니다. 17-18 시즌에는 리버풀의 살라가 무려 32골을 득점하면서 득점왕이 되었고 그 뒤를 따른 것은 역시 해리 케인으로 무려 30개의 골을 득점했던 시즌입니다. 하지만 이해 리버풀의 순위는 4위에 불과했으며 1위는 승점 100점에 어마무시한 시즌을 보여줬던 맨시티. 이 세 자릿수 승점이 참 어마무시한데 이때 당시 토트넘은 3위를 기록하며 꽤 괜찮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쭉 살펴보아도 득점왕과 우승팀은 계속 다른데요. 이는 18-19 시즌에도 계속됩니다. 득점왕은 22골을 기록한 3명의 선수, 오바메양, 사디오 마네, 살라 선수였으며 당시 우승팀은 리버풀과 마지막까지 승점 1점의 격차를 좁히는 걸 허용하지 않았던 맨시티였습니다. 이 시즌 두 팀의 치열한 우승 경쟁은 그야말로 엄청난 긴장감을 유발했는데 이 두 팀 모두 전력으로 시즌을 통과하며 마치 0.01초 단위로 승자가 갈리는 100m 달리기 선수들의 대회처럼 긴장감 넘치는 시즌 말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22득점을 올린 3명의 선수 외에 득점 4위를 한 선수가 아게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이죠. 리버풀의 압도적인 우승으로 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19-20 시즌 당시의 득점왕은 23골의 제이미 바디였으며 리버풀의 최다 득점자는 19골의 살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맨시티의 우승이 거의 확정된 가운데 이번 시즌의 득점왕 역시 맨시티에서 나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득점 상위에는 케인, 살라, 손흥민과 페르난데스의 이름이 있는 상황이며 맨시티의 최다 득점자는 묘하게도 12골을 기록한 일카의 귄도간입니다. 이쯤 되면 득점왕을 가지고 있는 팀이 마지막으로 우승한 EPL 팀이 언제인가 싶은데 12-13 시즌 우승 당시에 반 페르시가 득점왕과 우승을 동시에 거머쥔 마지막 사례로 그 이후 EPL에서는 최다 득점자의 소속팀과 우승팀이 같았던 경우가 없는 상황입니다. 얼핏 보면 득점 1위의 케인과 득점 3위의 손흥민을 보유한 토트넘, 그리고 심지어 도움 1위를 올리는 케인까지 보유하고 있는 토트넘이라면 이번 시즌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상 이번 시즌의 토트넘은 손흥민이 토트넘에 합류한 이래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엉망인 하반기를 보냈으며, 실제로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에서 거둔 성적은 최근 토트넘을 맡은 감독들 중에서 최하위일 정도로 엉망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 한두 선수에 의존하는 팀은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이 아니며, 우승을 하는 팀은 그야말로 골고루 팀의 성적에 공헌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작년 우승 당시의 리버풀은 살라와 마네의 19골, 18골 이외에도 연계형 스트라이커 피르미누의 9골, 만능형 수비수 반다이크의 5골, 그 외에 다른 선수들도 골고루 득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시즌의 맨시티 역시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한 선수는 균도간과 스털링뿐이지만 마레즈, 헤수스 등 다른 선수들 역시 골고루 골을 기록한 모습이죠. 골을 가지고 경기력을 논한다는 건 그야말로 결과론적인 일기는 하지만, 최근 우승한 강팀들은 모두 특정 선수만 빛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어떻게 보면 강팀들은 두터운 스쿼드로 로테이션까지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선수가 뛰는 경기 수 역시 더 적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점들을 고려할 때 손흥민과 케인이 상당히 주목받는 토트넘의 경우 그들이 왜 이적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강팀에서는 선수 한 명 한 명의 공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느껴지며, 모두가 함께 우승을 만들어 나가는 경험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퍼디난드가 토트넘과 리즈의 경기에서 라멜라를 왜 질책하지 않았냐고 물을 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퍼디난드가 생각하는 강팀의 분위기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승하는 팀의 멘탈리티는 과연 어떤 것인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프리미어리그 우승만 6차례 경험하고 챔피언스리그까지 우승해본 퍼디난드는 시즌 초 우승을 논하던 팀인 토트넘이 서로의 책임을 묻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팀이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고, 많은 이들이 이런 발언에 공감했습니다. 팀 안에서도 손흥민과 케인이 해결을 해줘야 한다고 믿는 상황이라면 결국 그 팀이 우승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케인과 손흥민이 이적할 경우 다른 팀에서 지금만큼의 활약을 못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어쩌면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 48경기에서 3,700분 이상을 소화하고 있는 손흥민의 활약은 초인적인 수준이며, 그 가운데에서 시즌 22개의 골, 17개의 도움을 올린 엄청난 활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팀은 현재 여전히 무관. 다른 팀에 이적하게 될 경우 손흥민 선수의 개인 성적은 어쩌면 지금 보고 있는 손흥민만큼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이 가능한 팀에서 모두가 공헌하는 축구를 하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 역시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과감하게 저번 시즌이 끝나고 팀을 떠났던 에릭센이 그랬듯 손흥민 역시 재계약 소식보다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소식이 들리기를 더 기대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토트넘이 잘못을 인정하고 대대적인 개혁에 돌입하게 된다면 또 다른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말이죠.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저희들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